모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인 네이버 카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카페를 처음 접했던 그 계기가 됐던 시작은 제가 2008년에 그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 호주 퍼스라는 곳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영어도 잘 못했고 호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나름 호주에 대해 공부를 하고 갔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아무튼 가서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일자리를 구할 때 그 호주 퍼참이라는 다음 카페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아직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퍼참은 퍼스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이라는 카페인데요. 거기서 지역 커뮤니티니까 구인구직도 올라오고 뭐 렌트 하우스라든지 여행 팁이라든지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세금 관련된 정보 팁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중고차, 중고물품 거래 그런 것들이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했어요. 중고 물건을 팔기도 편했고 일자리 구하기도 편했고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참 좋다, 정말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참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퍼참이라는 다음 카페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지금 저는 이 카페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쭉 이어서 나가서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편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한 두 편, 세 편에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은 카페를 한 20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에 대한 저도 일종의 자기 회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카페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가졌으면 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라도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또 봤을 때 좋은 기록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약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옛날 생각을 회상해 가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좀 말이 주저리 이렇게 좀 논리정연하지 않은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호주에서 퍼참이라는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서 덕분에 워킹 홀리데이를 잘 할 수가 있었고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마치고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갔는데 그때가 2010년으로 기억하는데요.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에는 이 필고라는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카페는 아니고 그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한인들은 이 필고라는 사이트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뭐 그런 현실이었어요. 필고는 퍼참처럼 해외 커뮤니티인데 마찬가지로 뭐 구인구직, 환전, 집 렌탈, 중고거래, 필리핀 이야기, 뭐 생활 팁 이런 걸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도 이런 커뮤니티를 필리핀에서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호주의 퍼참이나 필리핀의 필고 같은 지역 커뮤니티죠. 그래서 이 필리핀의 이런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카페를 만들려면 이제 다음 카페를 할지 네이버 카페를 할지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때가 벌써 한 15년, 1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다음 카페가 강세였는데 14년 전에는 그래도 이제 네이버가 이제는 이제 카페 자리를 잡았을 당시였어요. 특히 그 당시에 네이버 카페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카페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대부분의 지금 저희 모든 여러분들도 가입하신 카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고나라예요. 중고나라에 그 당시에 제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약간 좀 꽂혔어요. 중고나라에 꽂혀서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일단 그런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일단 이름이 촌스럽다. 중고나라가 좀 촌스럽잖아요. 좀 나라는 뭐 나라에 그래서 좀 촌스러웠는데 세월이 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또 그만한 이름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 요즘에 뭐 좀 됐지만 뭐 격리나라 또 무슨 나라 있죠? 생각나지 않는데 뭐 피자나라, 공구나라 뭐 그런 이제 이름들이 많이
나라 이렇게 붙여서 많이 나왔었죠. 아무튼 뭐 저도 그 나라라는 곳에 꽂혀서 이런저런 카페를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를 추후에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고나라 카페를 제가 이렇게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거는 중고나라 운영자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그냥 남 좋은 일을 하는 건가? 그냥 자선봉사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돈을 벌지? 나중에 추후에는 알게 됐지만 이제 광고 수입으로 돈을 벌죠.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광고 수익이 대부분이겠죠. 광고 수익도 있고 앱도 만들어서 나중에는 출시를 했고 그쪽에서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자면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세일즈도 하고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중고나라가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고나라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잘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고나라가 처음에는 이 나눔 행복 중고나라로 이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눔 행복.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나눔을 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내가 집에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눔 행복 중고나라는 컨셉으로 성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공공의 이익이 되니까 아무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모이다 보니까 지금은 멤버가 아마 한 2천만 명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외에 운영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겠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190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2천만 명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서 그 수많은 글들을 자의로 남기고 댓글을 남기고 그럴까요? 이제 결론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카페를 이런저런 카페를 만들었었는데 사람들이 글을 남기게끔 그런 판을 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이버 카페는 제 생각엔 일종의 그 판이라고 보거든요. 판? 이 판을 까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글을 쓰고 읽고 댓글을 달고 흔히 우리가 이제 말하는 글을 치고받는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멤버들이 그 안에서 글을 치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카페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이디어라는 카페는 중고나라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 카페 매니저, 운영자라고 하죠. 이 카페 매니저가 본인이 좋은 글을 쓰고 본인이 이 카페를 어떻게 하려는 것보다 본인은 약간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좀 지켜보는 게 오히려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카페는 이 멤버들 간의 글이 치고받고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중고나라가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그 글을 하나 쓰려고 하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청 귀찮아요. 사진도 첨부해야 되고 생각해서 또 글도 만들어야 되고 댓글을 또 달려고 하면 그 글을 전체적으로 읽고 댓글을 또 달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본인들 스스로 한 거잖아요. 왜냐? 내가 그 물건을 사고 싶고 내가 그 물건을 팔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경제적인 이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카페가 이제 성장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고 글을 쓰고 그래서 중고나라는 돈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돈. 나중에 또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이 맘스홀릭 같은 경우에는 돈보다는 이제 공감대, 그런 가십 그런 걸 먹고 성장했다고 보고 중고나라는 이런 경제적인 이득과 연관지어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고나라는 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물건을 팔므로 인해서 그리고 뭔가를 삶으로 인해서 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사건 사고 같은 게 좀 많았죠. 그래서 뭐 평화로운 오늘의 중고나라라는 그런 조금 우스갯소러운 이야기도 있었고 워낙 이제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좀 비꼬아서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뭐 중고나라가 이제 이 떼돈을 벌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이제 부러운 거예요. 나도 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카페가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사업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 뭐랄까 이런 공익의 효과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공익. 제가 이제 호주에서 겪었던 그런 도움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사회에도 좋은 역할을 수행해내고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처음에 저희가 카카오를 처음 접했던 것도 저도 한 12년, 1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10몇 년 전에 그것도 필리핀에 있을 때였는데 호주에 있을 때만 해도
카카오톡이라는 게 거의 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인가 필리핀에 갔는데 호주에 있을 때는 국제전화 한번 하려고 하면 무슨 프로모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분에 얼마씩 이런 거 해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카카오톡이라는 게 그 당시에 생긴 거죠. 호주에 있을 때는 이 막대기 폰으로 그냥 썼는데 필리핀에 와서 좀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했던 폰이 바다폰이라는 거였는데 그게 아마 삼성 안드로이드 말고 이 바다라는 OS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폰으로 기억을 해요. 참 좋았어요, 저는. 아무튼 그 당시에 바다폰도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폰으로 해서 썼었는데 이 카카오톡이라는 게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이제 부모님과 뭐 채팅도 할 수 있고 전화도 걸 수 있고 근데 이 모든 게 공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유레카 같은 거죠. 어떻게 내가 해외 국제 전화를 하는데 이게 공짜지? 지금은 이제 당연하게 이제 생각이 들겠지만 옛날에 우리 다 기억하시죠? 뭐 00700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해외 전화를 걸려고 하면 아무튼 이 카카오도 그렇게 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람을 쫙 모은 거죠. 이 사람을 쫙 모아서 이 자기 시스템 안에 가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제 카카오톡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카카오라는 판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무료였지만 뭐 지금도 무료죠. 예. 하지만 지금은 이 광고라는 게 뜨잖아요. 맨 위에 이렇게 보면은 뭐 광고가 뜨고 또 뭐 중간중간에 광고 뜨기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카카오라는 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판 안에서 이제 엄청난 트래픽으로 카카오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결론은 일단 사람을 모으면 돈이 된다라는 게 그게 맞는 말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일단 사람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나라가 얘기했는데 중고나라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모았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이 중고나라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중고나라가 이제 너무 부럽고 옛말에 뭐 흔한 말로 부러우면 진다고 하는데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그렇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거기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중고나라를 통해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한번 배치 마케팅을 해보는 거죠.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한 건 이제 필고였는데 이 필고 이야기를 먼저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잠깐 중고나라는 잠깐 제쳐두고 그래서 이 필고는 이 카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 사이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추후에는 이 앱도 개발해가지고 이 모바일로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까지 업그레이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하겠죠. 저는 거기서 뭐를 느꼈냐면 필리핀에서 내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한다면 내가 이런 필고를 대적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수많은 이제 프로그래머들, 뭐 디자이너들하고 미팅을 해야 되고 그럼 돈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뭐 직원 관리, 뭐 서버 관리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너무 이제 갑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든 생각은 이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면 자체적으로 하려면은 프로그램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 반면에 카페는 카페가 참 좋잖아요. 요즘 들어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좋은 것도 많은데, 뭐 예를 들면은 키워드를 걸어두면 자동으로 그 키워드 관련돼서 그 카페 내용을 이제 알림도 받을 수 있고, 내 댓글에 대한 자동으로 또 알람도 오죠. 그 알람도 끄고 켜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채팅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죠. 내가 글을 쓸 수도 있죠. 근데 필고라는 거는 이제 별도의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 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 거고. 물론 카페도 가입해야 되는 걸 해야 되겠죠. 카페도 가입 같은 걸 해야 되긴 하는데, 카페는 일단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그냥 쉽게 다 가입할 수가 있잖아요. 나이가 정말 많으신 어르신들 빼고 네이버 아이디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특히 뭐 저희 나이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0, 40대, 50대 심지어 뭐 20대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아이디는 다 하나씩 있잖아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네이버 아이디가 없으신데 그렇다면 네이버 아이디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일종의 그 네이버 아이디는 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키, 열쇠. 그럼 이 모든 카페를 다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네이버 아이디라는 걸 가지고. 하지만 필고는 이제 그렇진 않죠. 자체적으로 이제 그 필고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이제 예전에 이제 배웠던 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필리핀에 거주한 한인들은 뭐랄까 이미 꽤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미. 그리고 그분들이 필리핀 번호로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데, 필리핀 생활에 이제 오래 생활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필리핀 번호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아이디 없는 분들이 필리핀에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핸드폰 번호로, 필리핀 핸드폰 번호로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 생각을 못 하셨어요. 안 되는 줄 아셨던 거죠. 사람들이 한국 번호로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를 만들어도 여기에 필리핀에 거주한 한인들이 이 카페 유입률이 낮고, 근데 필고라는 사이트는 그냥 뭐 필리핀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가입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필리핀 번호로. 그러니까 그게 강력한 거죠. 그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한 거죠.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도 그 필고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필리핀에서 아직도 하고 있을지. 네이버에서 이제 필고를 한번 검색을 하면 나오긴 하거든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이버에서 필고를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이 필고는 완전히 필고 없이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일자리도 못 구하고 집도 못 구하고, 특히 이제 환전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필고는 거의 필수였어요. 필수.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보시면 아직도 그대로예요. 네. 지금이나 예전이나 디자인의 변화가 별로 없고, 좀 깔끔한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이제 그런 거를 본 거죠.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 하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비용을 떠나서 과연 이거를 정말 괜찮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과연 할 수는 있을까? 비용을 떠나서 할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못할걸요? 그런 이제 네이버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내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래, 내가 이렇게 필고처럼 사이트를 만드는 것보다 카페를 한번 활용해보자. 결국엔 내가 하려는 거는 커뮤니티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빌리자. 네이버한테 빌리자라는 거죠. 네이버 등에 업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이버 형한테 기대서 나의 커뮤니티 사업을 한번 펼쳐보자.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보자. 현재로 따지면 유튜브 같은 거예요. 유튜브 안에서 유명한 지금 유튜브 채널들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 안에서 채널들이 있는 거고, 네이버 안에 이제 카페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 다 망하는 거겠죠. 마찬가지겠죠. 네이버에서 중고나라가 있고, 제가 이제 만든 이제 카페들이 있고, 이런 카페들이 있는데, 커뮤니티잖아요. 네이버 커뮤니티. 근데 네이버가 망하면 뭐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근데 유튜브 망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안 망해요. 네이버 망하겠어요? 안 망합니다. 정말 이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이상 안 망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 네이버 형을 믿고 네이버 카페에 올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한 이런 스토리에 의해서 제가 왜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올인을 하게 됐는지를 여기까지 한번 썰이 아닌 썰을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된 제 커뮤니티가 뭐가 있는지 한번 다음 영상에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